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세션 주제와 관련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전환 구조와 우리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한태희 통일부 국장님과 또 이어령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중복을 피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의 전환 구도와 함의를 짚어보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 이런 문제제기를 가지고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체제 전략의 한 축인 대남 통일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즉 기존의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의 교전국 관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면 세제 양대 통치 기구인 당 정원회의에서 대남 전략의 방향 전환을 천명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간 대남 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영토조항 중심의 헌법 개정 내용 등 세부적인 대적 공시와 관련한 준비를 진행을 했고, 특히 일체 대남기구 폐지와 남북관계 상징의 전면 삭제 등 통일민족지우기에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래 핵무력에 의한 영국평정 공언과 전쟁훈련 실전화, 오물풍선 살포 등 강화된 대남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영토와 영해는 군사분계선을 소위 국경선화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헌법 개정 및 통일정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영토조항의 새로운 정의와 그리고 전쟁 시, 전제조건은 달았습니다. 전쟁 시 대한민국의 영토를 평정을 하고 평정을 해서 북한에 편입시키는 문제,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고, 통일정책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전면적 지우기, 전면적 거부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통일정책, 그러니까 대남 통일 전략의 전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핵 중심 체제 전략의 새로운 단계로 통일 전략의 근본적, 전면적 전환을 선택을 했고, 그 선행 단계로 이미 핵무력 고도화 헌법 법제화, 제도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체제 취약성의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대남 정책의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중심의 의식 변화를 억제 차단하고 체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통적 대선 논리와 집단주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의 함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대남 전략의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무력 통일론의 방향성과 적화 통일이 궁극적인 체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는 흡수 통일 체제 붕괴를 회피하고 정권 유지 최우선 순위를 제도화하며 이를 통해 전체주의와 유혈체제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역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행하는 전 경로에서 조각 통일이 경로로 목표와 경로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이국가론이 과연 새로운 대남 전략인가 아니면 체제 고유의 계승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핵무력 정책을 국가의 기본 도구로 연구하고 그리고 적화 통일이 주어인 영토 완전을 헌법에 공식 명기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역대 통일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유지했습니다. 대내는 무력 통일 노선을 지속을 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위장된 민족 통일과 평화 통일 노선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김일성, 김정일의 무력 통일 노선은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통일 노선으로 확장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이 국가로는 핵무력에 의한 무력통일, 적화통일 전략의 발전적 계승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대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됐던 적화통일 노선은 김일성 과거 1956년도에 처음 제3차 단계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공산사회 건설을 시종일관하게 유지한 방향은 오늘날 김정은식의 공식 목표로 재설정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이 이번에 대적 전환은 비록 수세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체제 유지 전략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북한 정권 고유의 무력 통일과 적화 통일 노선의 계승성을 가지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와 의도에 맞게 우리 지향적, 주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향후 지속 가능성이 큰 북한의 공세적 대적행보, 전략적 의도를 저지하고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다음, 우리 정부의 담대한 불상과 자유평화 번영의 통일 구조를 북한 내부와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 원칙을 중점으로 외부 정보 유입 등 중장기적인 대북 전략을 강화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체제 통제와 체제 통제 하에서 수동적 그리고 제한적인 주민들이 의식변화 흐름을 보다 발전적이고 확장형의 의식화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단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슬라이드의 지도를 이제 인용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앞서 통일국정도 증명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한반도 지도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한반도 지도를 현실화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체제 취약성을 키우는 전략적 고판, 그리고 향후 민족 통일주의와 영토 분단화 시도는 오래가거나 지속될 수 없는 역사적인 오명으로 비롯될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점은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입니다. 전체 인민이 세뇌되고 체화된 체제 의식으로 고착되어야 세습 독재의 지속성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중점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과 그리고 정보 접근권을 포함한 이 절실한 방안에 따르면 향후 북한이 지금 아킬레스건을 생각하는 제일 위험한, 제일 부담스러운 이러한 부분에서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음 달 7월 14일에 이제 발표되게 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하루빨리 전체 북한 주민의 날로 현실화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준비한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